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회장입니다. 이제 마지막 방송이네요. 벌써 시간 빨리 갑니다. 오늘은 1월 7일이니까 내일이면 또 1월 8일이에요. 1월달 금방 가네요. 벌써 1월달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어느새 또 2월달이 올 테고 2월달이 오면은 또 구정이 오겠죠. 이제 신장 지나고 구정 지나고 하면 또 본격적으로 우리 코스피 코스닥도 좋은 흐름을 보일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음가짐 단단히 하고 갑시다. 하여튼 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담력도 좀 있어야겠죠. 담력도 좀 있어야 하고 당당하고 자신감도 갖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매번 쫄아가지고 그렇게 지내야 할 그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다. 여러분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왕 여러분이 마음 먹고 하시면 끝까지 한번 해보는 거죠. 노력해보는 겁니다. 멘탈 관리 잘 하시고요. 이번 주 보니까 국내 증시는 그 지난 연말 그 커졌던 금리 인하 기대감,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축소하고 됐어요. 축소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또 박스권 등락이 좀 오지 않겠냐,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 7일 날 봤죠. 코스피 그 전주 대비 2.91% 하락을 해서 2578.08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가파른 상승의 흐름으로 그 레벨 부담이 형성됐던 국내 증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됐다는 그런 인식 속에서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엔화 약세 등으로 달러 강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다시 1,300원대로 레벨을 높인 점도 부담으로 이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미국 국제금리가 이제 재차 상승을 하겠죠. 재차 이제 상승을 하고, 애플 등 그 기술주들이 급락하는 것도 있어요. 급락한 점도 이 지수를 끌어내리더라. 지수를 끌어내렸다. 그런 겁니다. 일단은 미국의 요청으로 ASML의 그 3자회선 DUV 장비인데, 이 DUV 장비 대중 수출이 취소된 점하고 아이폰 그 수요 둔화 우려로 애플 주가가 급락을 해가지고 국내 IT 업종 그 주가가 약세를 보인 것도 조정의 이유라고 봅니다. ASML이 잘 하고 싶어도 결국 뭐냐, 국가에서 반대를 합니다. 네덜란드 국가에서 반대를 했어요. 왜 반대를 했겠어요? 미국이 쪼니까 그렇겠지 않는다고. 이번 주 증권가 보니까 코스피 예상 범위는 한 2,500에서 2,620 정도 봐요. 주요 산업계 행사를 좀 앞두고 있다는 점도 상승 요인인데, 하락 요인으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3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 그 후퇴 등이 이제 꼽히는 거죠. 이번 CES에서 보니까 인공지능을 전자기기나 모빌리티 등에 도입하는 그런 기술과 제품이 주목받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돼서 IT 시장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JP 모건 그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올해 마지막 어깨에 그 M&A하고 기술 그 이전이 늘어날 수 있을지 여부를 엿보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하죠. 이달 본격할 4, 4분기 실적 발표가 주가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4, 4분기는 일회성 비용을 연간 실적에 반영함에 따라 가지고 어닝 쇼크가 나타나는 시기로 4, 4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진행되는 1월과 3월에는 통상 당해년도 실적 전망치도 함께 하향 조정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과거에는 평균적으로 4.8% 가량의 그 주당 순이익이죠. EPS 이 전망치가 함께 하향 조정을 됐습니다. 함께 하향 조정이 됐죠. 당분간 국내 증시는 기술적인 부담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박스권 등락이 좀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미국의 그 고용지표가 다소 혼재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정책 판단 변화랑 국채금리의 추세적인 상승을 야기할 소재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죠. 일단은 우리 입장에서는 계절성을 감안해도 1월에서 2월 수출 증가율은 한 10%대 중반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를 하네요.
연초의 심각한 조정 국면보다는 연말 랠리 과정에서 형성된 기술적 부담을 해소하는 차원에서의 그 상승 탄력 둔화 구간이 예상이 되는 거죠. 다만 그 폭이 크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지난 연말 대규모로 유입됐던 외국인 선물 그리고 기관 프로그램이 수급이 다시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이 국내 증시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어요. 연초부터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에서 한 2조, 한 2천억 정도, 200억, 참 2조 200억 정도 그 매도하는 등 연말 수급 계절성이 부메랑이 돼가지고 돌아오는 형국이라고 해요. 당분간 대내적인 매물 압력으로 인해서 변동성 확대를 좀 감안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단기 리스크 관리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죠. 단기 리스크. 그 포트폴리오 그 전략 측면에서는 내수주, 금융주 이런 비중을 좀 높여가지고 안정성 강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보니까 2578.08이죠. 0.35% 정도 빠져가지고 조금 비실비실 됐고요. 뭐 코스닥은 아주 좋았습니다. 미국장 토요일에 보니까 뭐 잘 가다가 빠졌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상당히 안 좋아요. 좀 어지러워요. 지금 보면은 차트가 보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계속 흘러가는 그런 모습. 변동성이 크다. 변동성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쫙 올라갔다가 쫙 빠지더라고 또. 그래가지고 좀 아쉬웠습니다. 한 1% 이상 올랐어야 하는데 오르지 못해가지고 조금 그랬고 다시 저 조정 좀 받다가 다시 또 올라갈 거예요. 올라갑니다. 환율은 1316원이네요. 오늘 4원이나 올랐습니다. 환율. 달러 일본은 144.64엔 좀 빠졌고 유가는 73.81달러 소폭 상승을 했네요. 일본 엔화가 909.44원 그리고 유로화 1439.84원이고요. 중국 이하나 183.66원입니다. 그리고 휘발유가 1572.02원, 국제금값 2049.8달러 빠졌습니다. 국내 금값은 86,492.52원 상승을 했고요. 미국 국채 금년물은 4.051이네요. 한번 쭉 빠졌다가 다시 또 싹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 4%에서 계속 좀 오르락 내리락 할 것 같아요. 4% 정도에서 선물도 보니까 다우가 좀 찔끔 올랐죠. 강보합으로. S&P는 0.18%, 나스닥은 0.16% 올랐는데 러셀에서 0.13%좀 빠졌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76,600원 거의 보합이었죠. 우선도 그랬고 내일은 다시 좀 오를 겁니다. 다시 한번 시원하게 오를 수 있으니까 많이 오르면 78,000원까지도 금방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방 회복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십시오. 그다음 또 빠졌으니까 이제는 다시 또 올라가서 빨리 원위치에 가야겠죠. 저 80,000원짜리 가야 합니다. 지금 급하다.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지금 62,000원 뚫어가지고 빨리 63,000원 선 빨리 돌파해야 돼요. 돌파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때가 되면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또 약간 좀 변동성이 있고 변동성이 좀 있을 거예요. 좀 클 겁니다. 막 오르면 막 판다고 날릴 겁니다. 특히 개미들은 거의 뭐 매도 전략일 거예요. 매도. 외인들의 수급이 개미들한테는 거의 탈출의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냥 편히 푹 주무시고 내일 새벽 6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여러분 굿나잇.